자, 시작하죠. 질문, 숙제에 대한 질문부터 받아야죠. 어차피 지금 쌓이는 건 다 600번대니까 D번호만 불러줘. 53번. 응? 50. 53? 65번, 67번, 65, 68? 7이요. 65, 5. 67? 네. 75, 73. 자, 또 질문. 69, 70. 응? 69, 72. 69, 71? 73번. 77이요. 지금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자, 얘기해봐 계속. 73, 43. 70번대가 뭐길래 그래? 아이씨. 40 몇 번? 43번. 43? 활용 문제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한 문제 안 풀어줘. 뭐라고? 한 문제 안 풀어줘. 한 문제 뭐? 그 마지막에 이거 맨 뒤에 유형 한 문제 안 풀어가지고. 아니 알아. 그냥 너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지 뭐 그게 어렵다고. 그래프 열심히 잘 그리면 되는 문제인데. 자,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잖아. A점의 좌표가 3이라고 써있고. 됐어? 그러면 A점의 좌표가 3이라고 써있으니까 A점의 좌표에 3, 우리가 뭘 쓸까? 보통 XY에 잘 쓰는 게 PQ니까 Q라고 할까? 됐니?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Q 값이 나오지 않아? Q는 18이네요. 1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4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A점 좌표가 잡혔으니까 그러면 A점의 좌표가 3,14고 그 13,14라는 걸 또 다시 집어넣으면 이 녀석에 집어넣으면 14는 9 플러스 K니까 K 값이 5 아니야? 하나 됐니? 그리고 그러면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꼴 3k 플러스 3x 플러스 5로 놓고 풀 거니까 됐어? 얘를 갖다 넘겼을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0이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게 나올 거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꼴 제로잖아. 됐니? 그럼 원하는 b점의 좌표는 뭐란 소리야? 마이너스 1,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두 번째 식에 넣는 게 낫잖아. 그치? 그럼 y값이 2겠지? 하나 됐니? 자, 653번에 대한 걸 보시면 일단은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고 이 위에 점 1,2라고 하는 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얘 올라가면 여기다 1,2 대입하면 이 숫자를 지난다는 소리죠. 맞아? 됐어? 근데 이거를 지나가시면서 이 직선, 이 곡선에다가 접하는 스킬 구하라는 거잖아. 그쵸?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참고로 나중에 미적분 배우시면 이렇게 안 구한다잉.
미적분을 배우면 저 새끼의 기울기가 이게 접하는 새끼의 기울기가 4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y는 4x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요. 그건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너희는 그걸 못하니까 1,2를 지나가게 식을 써보면 y 마이너스 2 이꼴 m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1,2를 지나가게 만들어주죠. 세연아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한 항등식을 쓰는 거야. 1,2를 넣었을 때 되는. 됐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이제 실제로는 y는 m x 마이너스 m 플러스 2라고 쓰게 될 거고 얘하고 교점의 좌표를 구할 텐데 이 녀석의 교점의 좌표는 사실 1,2겠지 당연히. 그걸 구하자는 게 아니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x의 제곱에 ac 1과 이 녀석이 접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넘겨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지시면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거고 이 판별식의 값이 0이 되는 걸 찾을 겁니다. 그래서 m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 m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찾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지금 보시면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꼴 0일 거고 m의 값으로 너네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3하고 1인가요? 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뭘 잘못 썼죠? 아이 병신. 마이너스 IC 했어야 되니까 뭐 하나 빼먹었냐면 여기서 2 하나 빼먹었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 (4 곱하기 2 곱하기 m-1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는요 m 값은 3이라는 걸로 조정되겠네요. 됐습니까? 4x-1이니까 3 맞겠구나.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우리는 결국 뭐한다? y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y 좌표값 구하려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시겠죠. 됐습니까? 자, 풀 문제 많으니까 빨리빨리 봅시다. 65번 문항은 치환을 통해서 하라고 했었잖아. 지금 너네한테 준 게 y는 65, 66, 67 다 같은 건데 이렇게 된다고 했고 사실 x의 범위값 자체가 안 써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 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4차 함수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걸 전개해서 풀 수는 없다. 그치? 자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2차 함수기 때문에 y값에 제한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표준형 변환을 할 거고 표준형 변환하면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시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t의 형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로 바뀌겠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상아 이해돼? 네. 태연이 이해됐어? 뭔 소리인지? 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의 형태를 뭐라고 할 거냐면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고 t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됐지?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t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7인가요? 됐니? 원래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우리는 뭐 한다? t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지점부터 해서 이 부분만 존재하시게 되는 거지. 얘네들은 없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의 값을 갖겠죠?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6보다 더 위쪽에 존재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6이 되실 겁니다. 됐어요? 뭐가 이해돼? 그러면 66번도 똑같이 풀면 돼요. 얘네들도 똑같이 우리가 이 부분을 t로, t는 2x-1이다. 그치? x의 범위값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안 이뻐서 2보다 크거나 같고 2x는 4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우리 이 모양은 지금 보면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달고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달아주시게 되면 t의 범위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정리될 것이고 그 값이 1과 3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t를 바꿔주자고 했으니까 함수의 형태의 식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표준형 변환이 필요하니까 t-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로 변형이 되실 텐데, 그치? 얘네들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2,1이라고 하는 꼭지점에서부터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들. 자, 2,1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들인데 얘가 갖고 있는 좌표가 1부터 3까지니까 여기 좌표를 잡아주고 여기 좌표 잡아서 1부터 3까지 요만큼만 그래프를 남기겠다는 거죠. 얘네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만큼도 없어질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2 됐지?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5 이렇게 되나? 3이면 미안해 잘못 썼네. 3이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구나. 이만큼도 날려겠다. 3,2네요. 됐어 여기까지? 뭔가 좀 이상한데? 뭘 잘못 썼니? 여기 범위가 2x니까 8인데 8 빼먹고 4로 써놨네? 얘가 8이고 얘가 7이고 7이면 못 그리겠네.
실제로는 뭐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거에서 여기 어딘가에 7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7을 갖다 넣으면은 얼마야? 26?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얘들의 최소는 1이고 최대는 26이고 그래서 26 플러스 1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27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시겠죠? (667번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얘네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일단은 뭘 할 거냐면 이 녀석의 범위값을 잡아줄 텐데 이걸 전체를 다 우리는 t로 놓을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을 뭐라고 할 거냐면 t 플러스 1이라고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죠. 됐니?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t의 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t로 치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얘가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6t 플러스 6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도 표준형 전환을 하실 거고 표준형 변화를 하시면 아니잖아. 마이너스 2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아이 더러운 수냐. 마이너스 3이니까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에 제곱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이 되면은 4분의 9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9 k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근데 사실 이 녀석의 추계방정식이 중요한 거지 정확한 위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녀석의 추계방정식이 지금 2분의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뒤에 건 됐고요. 근데 이 녀석의 2분의 3콤마고 그래프는 졸라 얇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런 식으로 됐니?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식은 t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됐나요? 얘 뭐 구하는 거지? 아이 병신. 미안해요. 잘못 그렸네요. 위로 블록한 그래프지? 에이 그러면 구해야 되네. 구하셔야 된다가 귀찮으네요.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구해야겠네요. 원래 정확하게 지금 2분의 3, 그러면 2분의 21 k 플러스 2분의 2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디쯤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다고.
즉 여기 써있는 k 플러스 2분의 21이 최대값이 되셔야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값이 된다는 건 이 새끼가 1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지셔야겠죠. 그 다음에 69번부터는 다른 형태의 문항이네요. 여기까지 보이는 거잖아. 자, 669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있냐면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식은 2x-y는 5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녀석에서 이 식을 변형시켜서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y라고 하는 걸 2x-5라고 변형을 시킬 거고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x의 y 자리에 우리는 뭘 쓸 거냐면 2x-5를 쓸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 우리 xy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y 최대 실수는 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x에 관한 2차식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거 위에 거를 빌어서 그렇게 되면 여기 써있는 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5x가 되니까 이 녀석의 표준형 변환이 가능하겠죠. 됐니? 분수 좀 안 내면 안 되나? 귀찮은데? 2에 x 마이너스 원래 2분의 5, 2분의 5니까 4분의 5의 제곱 하시면 될 거고 16분의 25, 8분의 25 마이너스 8분의 25네요. 이게 표준형 변환식인데 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점좌표는 이 4분의 25, 4분의 5, 8분의 25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원래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갖고 있는 녀석의 형태는 0부터 시작해서 0, 그럼 뭐 갖다 집어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0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새끼 0이면 0이죠 뭐 y 값이. 됐어? 그리고 5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5, 25 그래서 이 그래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됐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이 xy라고 하는 녀석을 t 같은 걸로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쟤를 t 같은 걸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게 여기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8분의 25죠. 내가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t축, 여기가 x축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여기 맞아야겠지만 됐습니까? 어나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을 마이너스 8분의 25라고 얘기해야 돼? 슬프다. x의 값이 0부터 5 사이라고 얘기를 했고 뭔가 이상한데? 야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 이 그지들아. 2x 마이너스 y는 8. 8이잖아. 다시 다 풀어야 되잖아. 이씨. 요즘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 다 다시 풀어야 되나요? 에이 짜증나. 그럼 어딨어? 잘못된 거 정정 다 파란색으로 쓸 거니까 봐요. 여기가 8이 써 있어야 되고요.
여기 8x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2x가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8 되나요? 됐니? 여기도 다 바꿔야 되고, 얘가 2,8일 거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5를 넣었을 때니까 5,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25분의 10이네요. 이렇게. 됐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소는 마이너스 8, 최대는 1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제압을 물어봤으니까 너네가 원하는 답의 형태는 당연히 2일 거고요. 남은 문제는 70번대 문항 6개 남았네요. 시간 내에 다 못 푸는군요. 수업 시간 다음 쉬는 시간 하기 전에 다 풀라고 그랬는데 많기는 많다. 자, 670에 보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꼴 0 위에 점 P점입니다. 그러면 P점의 좌표를 갖다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0이란 소리죠? 됐니? 그러면 우리가 b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4를 쓰라고 한 거고요. 됐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t라고 취급하게 되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과 a라고 하는 게 섞여 있으면 문제를 못 푸니까 b를 a로 치환해주면요 이런 식의 나오게 되죠. 됐어? 그러므로 얘네를 변형시키면 이런 식이 될 텐데 우리는 t라고 하는 녀석이 10a의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16이라고 했을 때 t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표준형 변환만 하시면 되지? 마이너스 10분의 12 마이너스 10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변형이 되실 거고 25분의 36 5분의 36 5분의 72 마이너스 5분의 72 플러스 16. 자, 표준형 변화의 형태의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5분의 8이다. 하나
그만 줘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그 73번부터 해서 78번까지 다 질문하셨는데 14번. 다시 중간에 문제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77번하고 78번만 일단 먼저 풀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받을게요. 세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실전 트레이닝이 너희들이 다음 시간에 숙제할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73번과 77번은 같은 형태의 문항이에요. 그래서 뭘 하겠다. 점자표를 잡아서 풀겠다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3,3, 하나는 0,3. 그래프를 내가 보기 편하게 그리고 좀 크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네. 너무 큰가? 그렇네, 너무 크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너무 크시고요. 이렇게 잡아서 그려야겠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2x의 제곱 플러스 3이라 2x의 제곱 플러스 3이라 여기가 3. 그러면 이 1을 넣으면 7, 5.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3,3에 3. 나름대로 명확하게 좀 그려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A점이라는 걸 써놨잖아.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사실은 0,3인 거고요. 여기다 B점이라는 걸 잡아놓고 뭐라고 썼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의 식대로 얘기를 하면 3,3이 돼요. 잠깐 쉬었다 와서 하되, 잠깐 여기까지 여기 설명할게요. 여기 봐요. 우리 여기다 어딘가에 T점이라는 거 하나 잡았고요. y는 t라고 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 놓으셨는데, y는 t라고 하는 녀석의 직선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선을 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새끼들의 y, x 좌표는 t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좌표를 뭐라고 쓸 거냐면 q점의 좌표를 너네는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의 를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요점의 좌표도 똑같이 P점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이 식에다 갖다 넣어서 T, 2T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야. 됐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잠깐 쉬었다가 풀도록 하자.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P점의 좌표들을 다 잡아놨죠. 지금 결국은 지금 보면 이 녀석의 사각형은 이 녀석의 Y의 꼭지점에 A와 B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둘을 연결하게 되면 둘 다 Y 값이 3인 녀석이고요. 얘는 직교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이 그려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길이값은 결국 그냥 3이겠죠. P부터 Q까지의 길이값은 P의 Y좌표 2T의 제곱 플러스 3에서부터 이 녀석의 Y좌표인데 Y좌표 좀 정리 좀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6의 형태를 가질 겁니다. 됐니? 이 녀석을 뺄 거니까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6이 되시겠죠. 됐어? 결론적으로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A, B의 값하고 PQ의 길이 값을 곱해서 나오는 9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7을 2로 나누어주면 이게 사각형의 넓이 값이 될 것이다 이거죠. 됐어? 결국 얘는요 2분의 9로 묶어주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실 거고 얘를 표준형으로 변화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의 표준형 변화를 해보면 너무 많이 뽑았네? 플러스 얼마냐? 2가 돼야 되는 건가? 2분의 9에 t-1의 전체 제곱 플러스 9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9고 최대값은 당연히 없겠죠. 됐나요? 과 20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때려 넣겠다. 그래서 이 넓이 값의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하신다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최대 넓이 값을 물어보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닮음으로 풀 거예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은 넓이가 닮음이겠죠. 맞아? 넓이가 닮음이 아니라 모양이 닮은 모양이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쓰게 되면 이 길이는 전체와도 똑같이 닮음이기 때문에 2분의 1x가 될 거고 얘가 2분의 1x면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10-2분의 1x라고 쓰지 않겠냐 이거죠. 맞아? 성훈아 맞냐? 네. 이해돼? 네. 얘가 2대 1이라는 거죠. 얘도 그러면 얘가 2대 1이면 얘가 2분의 1x 그러면 얘가 10-2분의 1x 하나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 원하는 넓이 값을 y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y 값은 뭐가 될 것이다? x 곱하기 10-2분의 1x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에 제곱 플러스 10x가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형태를 띌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 이런 형태를 띄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4분의 25, 8분의 25가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치? 근데 이 녀석은 요 그림에서부터 온 아이기 때문에 x값의 범위값은 0보다 크고요 20보다 작은 녀석인데 2분의 5라는 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시죠? 그치? 따라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8분의 25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엥? 뭐 잘못했어? 뭘 잘못 썼니? x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 곱했어. 에이 병신 잘못 썼구나 여기를. 5x가 아니라 20이요. 20x 그러면 여기가 x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 플러스 50이겠지. 미안 산수 잘못했다잉. 됐어?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세 문항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 질문을 다시 하시도록 하고 너희들은 숙제로 97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웁니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 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부정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자. 최강 98페이지. 98페이지고 이제 필기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 첫 내용은 고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고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뭐 할 거냐면 삼사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됐니? 근데 솔직히 할 거는 없어요. 이미 인수분해서 다 배우셨어. 우리 이 3차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2차식 이하의 인수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다가 고차 방정식 풀이의 키포인트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돼요. 너희들한테 인수분해가 없이 인수분해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2차 방정식처럼 근해 공식으로 푸는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2차식 이하의 인수를 갖도록 만들 거니까 2차식이 나오시면 그거는 근해 공식을 쓰긴 쓰겠죠. 근데 3차식의 근해 공식이나 4차식의 근해 공식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야. 3차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건 실제로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너희는 안 배운다. 알 필요 없다. 너희들은 3차식의 인수분해를 푸는 문제들은 절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px라고 하는 어떠한 3차 또는 4차식의 형태가 있으면 이 녀석을 2개 또는 3개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리다? px가 0이면 결국 우리는 a가 0이다, p가 0이다, c가 0이다를 통해서 근의 값을 구하겠다는 거죠. 사나 이해돼? 세연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린 인수분해만 졸라 잘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다야. 할 게 없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바로 1번부터 6번까지 풀이를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701번부터 시작해서 애들을 쭉 다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 풀까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써있지? 성훈아 맞니?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하니?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x의 값이 1이 나와요? 그치? 이 녀석의 x의 값을 구하려면 근공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ic 하면 b 1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 i라고 하는 근이 나오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시는 건 x가 1이다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그렇게 너희들한테 졸라 강조를 계속한 거죠.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럼 702번도 해볼까요? 자, 이번에 갖고 있는 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0. 그러니까 x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 이꼴 0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이 0이 되려면 0이고 두 번째 녀석이 0이 되려면 3이 필요할 거고 세 번째 녀석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죠. 됐지? 이해돼? 성훈아 맞죠? 틀리죠 원래 이렇게 쓰면? 원래 컴마는 수학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네 그리고요.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또는으로 써야 되죠. 요번 너희들 2차 방정식 시험 볼 때도 또는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로 쓰는 순간, 그러니까 컴마를 찍는 순간 학교에서 감점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틀리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조심해야 돼. 특히나 수행평가 볼 때. 학교 시험 볼 때, 요즘 너희들 학교들 시험들을 다 객관식으로 보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학교 수행평가 쓸 때 또는으로 안 쓰시면 아예 틀리다고 할 수도 있다. 사나 알겠니? 조심해. 703번 x의 4제곱에 8x 이꼴 0니까 x로 묶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형태를 갖죠? 그러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인수분해인 x 플러스 2의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 곱해서 뺀 거,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녀석이 0이다. 두 번째 녀석이 0이다. 세 번째 녀석이 0이려면 짝꿍의 공식에 넣을 거고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또 이 새끼가 나오시네요. 됐니? 이해됐어? 자, 704번
얘는 좀 해야겠구나. 자, 앞에 것까지는 그냥 쭉쭉쭉쭉쭉 인수분해 되는 애인데 자, 얘 인수분해 바로 안 되죠? 자,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면 3차식 이상에 그냥 있는 격들은 3차식 3개짜리 4개짜리면 2개 묶거나 3개 하나 묶어서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둘 다 안 돼요. 완전 제곱식도 없고 2개 묶는다고 해서 어떠한 녀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쵸? 보이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 했었어? 이도저도 안 되면 네, 인수정리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자, 뭘로 된다? 1, 1 왜? 넣으면 되죠. 너 본다고? 네. 아이씨. 내가 뭐라고? 개수합이 0이면 1로 된다고 얘기해줬잖아. 네. 개수 다 더하면 0인 거 보이잖아. 네. 그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1로.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인수분해 형태는 원래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꼴 0 맞지? 자, 뒤에 거 또 인수분해 되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꼴 0. 자, 그럼 얘네 해 형태는 첫 번째 거에 의해서 1이다 3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세 가지 됐어? 자, 이번에 뭐 할까? 은혜가 봐도 이건 인수정리잖아. 서연아 못 올라. 1이요. 네, 1부터 보여야죠. 1, 0,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또 뭐 할 거다? 어? 왜? 그래서 홀수항의 차수의 개수 합은 마이너스 6, 짝수항의 개수의 합도 마이너스 6 그치? 그래서 또 마이너스 1을 거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 0이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풀겠다는 거죠. 자, 76 빨리 해봐. 76번 빨리 해보도록 합니다. 자, 76번은 706번. 706번은 너네가 해라. 하루에 칠판도 여기 몇 개 쓰는 거야? 한 10개 쓰나? 아, 10개도 더 쓰겠구나.
자, 다 풀었냐? 성원아, 다 풀었어? 아니요. 왜? 네? 왜 못 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자, 빨리빨리 해봐. 아이고 힘들어. 아직이가 너희 다 했어? 원하는 다 했냐? 윤환 다 하고 성훈이 박찬 네. 다 했어? 네. 혜연이는? 자, 봐. 계속 기다릴 순 없으니까. 자, 개수합이 0은 아니야. 홀수차수하고 짝수차수 개수합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은 못 써.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건 최고차의 약수가 1이고 상수항의 약수가 지금 1, 2, 3, 4, 6, 10이죠. 졸라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때부터 뭐한다? 나머지 1, 2, 3, 4, 6, 11을 다 넣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4차식이잖아요. 최소 2번은 될 거란 소리야. 그치? 그래서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적당히 섞여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냥 우리는 못 쓴다. 플러스부터 해보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작은 거부터 넣어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2부터 넣어볼 겁니다. 안 되면 마이너스 2 넣을 거고요. 자, 2 넣으면은 1 되고 2 되고 그러면 5 되고 10 되고 4 되고 8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12 되고 딱 떨어지네요. 다행히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넣어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를 넣어볼 수 있는데 될 것 같진 않은데 너는 보죠. 네, 안 되네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앞에가 주로 양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3을 넣으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당히 섞여 있으면 플러스의 값을 먼저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마이너스 값부터 넣어봐요. 그렇지? 물론 다 음수래도 마이너스 값부터 넣어보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3 넣어보면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6 또 떨어지네요. 자,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됩니다. 꼬락선이가 지금 어떻게 써있게 되냐면 x 플러스 2라고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인 거죠. 첫 번째 녀석 0이 되려면 2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녀석 0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 필요하고 세 번째 녀석은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근궁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이니까 더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고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건데 실제적으로는 다 뭐라는 거냐?
인수분해를 통한 인수분해를 하시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만 잘 기억하면 돼. 우리가 원래 공통인수 묶어줬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원래는 인수분해에서 공식 사용하는 게 되게 많았었지만 사실 고차원 형식에서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야. 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치환이 있었고요. 사항의 분리가 있었고 자, 특수형 있었죠? 특수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기차식이 있었고 상반 방정식이 있었죠. 둘 다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림차순 정리할 거 있었는데 내림차순은 사실은 인수분해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네 방정식의 고차방정식의 풀이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인수정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셔서 여기 있는 식을 2차식 얘의 인수로 다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등장한 게 707번이야.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문항번호 707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의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퀄 0입니다. 됐어? 방정식이기 때문에 원래 그동안 너네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1 같은 것들을 뭘로 바꿨었냐면 a로도 바꾸고 t로도 바꾸고 이랬었거든? 또 방정식이다 보니까 미지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라지 x로 보통 바꾸고요. 그래서 이걸 라지 x로 바꾸면 뭐 하냐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시는 거죠. 됐니? 그럼 얘는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라지 x 마이너스 2라는 녀석과 라지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뀌겠지? 됐나요? 그거에다가 라지 x에다 x의 제곱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 식의 형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시는 거고요. 인수분해는 한 번 더 되지 실제로는. 됐어? 인수분해는 한 번 더 되겠지만 실제로 이 녀석에서 우리는 x의 값을 그냥 뭐 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이 녀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을 거야. 자, 마찬가지로 708번, 709번도 너희들이 해봅니다. 이건 너희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영상은 잠시 스탑. 약간 708번은 다 해보고 하나 뭐냐? 708번 플러스 마이너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자 9번은 써연은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 에잉? 야 3분의 7이 왜 걸로 가? 다른 건 또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네,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i는 맞는데 자 분모 안에 분모가 또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 안 그래? 분수 안 그러니까 지금 분자 안에 분수를 또 넣었잖아 지금 네가 상황은.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지금 그게 인수분해하면 3, 2니까 1. 아이씨 암산 안 돼. 요즘도 암산 더럽게 안 돼 죽겠어요.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인가요? 3x 플러스 1 이꼴 0하고 아닌가? 네, 이 녀석하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아니다. 얘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 너네가 분수로 쓰면 안 되고 유리식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얘를 쓰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2가 되겠죠. 12가 아니라 9, 12, 21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고, 이 녀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이 나오시는 거죠. 이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쓰시게 된 거고요. 됐어? 항상 분수 안에 분수 넣으면 안 된다잉.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인수정리 거를 보여준 거고, 4항의 분리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뭐 있는 것도 있어. 되는 것들도 가끔 나오긴 할 텐데 잘 안 나올 거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요번 5번째 특수형에 대한 것들을 배워보자는 게 99페이지 얘기예요. 특수형은 우리가 두 가지를 가리켰어요. 첫 번째는 보기차식형. 자, 보기차식의 풀이는 거기 써있는 710번과 711번을 이용해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 이꼴 0의 복 2차식 형태를 얘기하죠. 됐어? 그래서 뭐 하라고 했냐면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하고,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8 이꼴 0이니까 라지 x 마이너스 2와 라지 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x의 제곱이 2일 때하고 x의 제곱이 4일 때를 풀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이렇게 4개의 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두 번째는 11번 풀면 안 되겠구나. 12번 풀어야겠네.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 이꼴 0 인데, 이 녀석을 갖고 우리 뭐 한다고 했었냐면, 자, 이 녀석은 치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에 제곱되기 전에 형태인 x제곱을 써주고, 이 녀석의 제곱되기 전에 형태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써줬었죠. 그래서 얘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녀석의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얘는 8x 제곱이 필요하고 이 새끼는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뭐였냐면 제곱 빼기 제곱수, 완전 제곱식 빼기 제곱수의 형태가 되는 걸 찾아줬습니다. 그치? 밑에 게 맞고 위에 건 틀린 거야. 위에 것도 안 되진 않지만 위에 걸 하면 이제 뭐가 된다? 무리수를 개수로 갖는 인수분해가 되시는 거죠. 찾아봤니? 그래서 이 녀석을 풀어서 뭐 한다?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더한 거. 자, 이거 제곱되기 전에 2x죠.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건 인수분해가 더 돼요. x-1의 제곱으로. 뒤에 건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꼴 0이죠. 아닌가? 아, 아니구나. 미안해. 인수분해 안 되는구나. 앞에 것도. 3 인수분해 안 되는군요. 두 개를 풀어야 되네. 자, 앞에 거에 의해서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있으니까 2. 그 다음에 뒤에 거는
B'이면 1 대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건 똑같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됐냐? 그 다음에 저 특수한 형태는 또 다른 게 있었죠? 절대로 이 방법 말고는 안 되는 형태가 대부분인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상반 방정식의 경우에는 714번을 갖고 문제를 풀 거고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개수 대칭형 의 형태를 띠는 걸 우리는 뭐라고? 상반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맞냐 틀리냐 이 사람들아. 맞아? 그래서 이 상반방정식은 원래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는 x제곱으로 묶고 시작했죠. 근데 사실 우리는 x의 제곱으로 묶을 필요가 없어요. 등식이기 때문에. 그치? 인수분해가 아니라 방정식의 풀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나누기 x 제곱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분의 2 플러스 x 제곱분의 1. 두 번째 개수 같은 항 묶기예요. 엄밀히 따지면 x 제곱분의 1을 항으로 보진 않죠. x분의 1도 항으로 보지 않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하고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x분의 1하고 마이너스 1로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뭐 한다고 했냐면 x 플러스 x분의 1로 식을 변형시켜주죠. 됐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 이꼴 제로죠. 이 녀석이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뒤로 보낸 거야. 됐니? 자, 여기서 바로 원래는 인수분해 하시면 되지만 여기 있는 책대로 푼다라고 하면 x분의 x분의 1을 라지 x로 치환을 했고요. 라지 x로 치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겠죠. 됐니?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라지 x가 3이다. 그러면 x분의 1이 3이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ic 해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마이너스 1이다. x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여기서 x의 값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뭐야? 3i인가요? 됐어요? 플러스구나.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상관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1번부터 15번은 너희들이 숙제로 해옵니다. 어차피 이거 다 못 끝내지만 오늘 다음 페이지 내용까지 설명하려고 그래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됐어? 자, 여기는 좀 권리적이니까 쉬울게요. 우리가 없다고 못 푸는 건 아니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풀어야 된다만 써놓을게요. 자, 고차 방정식의 풀이를 다 했어요.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다 한 거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는 3차 방정식을 세워봤으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a의 값은 0이 아니셔야 될 것이고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상수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x라고 하는 거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해도 돼? 형은 여기까지 해도 되니? 네. 자, x가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의 값을 갖는다는 건 이 녀석의 방정식은 a의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하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시겠죠? 사람 말 돼? 네. 근데 x-알파, x-베타, x-감마 전개할 줄 알잖아. 그쵸? 전개하실 수 있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전개시키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a에 x 세제곱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하나씩 다 더하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하나 나오겠죠? 됐니?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알파 x가 나오시겠죠. 이거 제곱 빼먹었다. 이렇게 제곱 여기 x 그 다음에 세 녀석 다 곱해서 뒤에다 써주시면 전개가 끝나죠. 됐니? 자, 이렇게 전개해놓고 나니까 지금 여기 써있는 이 녀석의 식하고 여기 위에 써있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랑 같은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랑 곱해서 얘가 되려고 하면 이만큼이 a분의 b가 돼야 되는 거니? 맞아요? 원아야 맞아? 얘랑 곱해서 얘가 되려고 하면 이만큼이 a분의 c가 돼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랑 곱해서 d가 되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값은 우리가 a분의 d가 되셔야겠죠. 됐지? 무슨 소리냐?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와 감마 알파의 합은 a분의 c인 거죠.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d겠지.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선 이해돼? 네. 시험 문제 아주 가끔 나오시는데 자, 잘 봐요.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겠니? 근의 개수가 어? 이게 n개 나오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를 알파 1, 알파 2, 알파 n의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도 얘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 맞니?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도 a에 n에 x 마이너스 알파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2 곱하기 점점점 x 마이너스 알파 n의 형태를 띌 거예요. 됐어? 몇 개 더 써야 하는 게 좋겠는데? 너희들한테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여기다 하나 더, 여기다도 하나 더 쓰자. 잘리는 거 아닌가? 살짝 잘릴 수도 있겠는데? 살짝 잘리면 살짝 돌리지 뭐. 자, 이 정도면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얘네 생각을 해보면 xn-1을 만들려면 여기서 x,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1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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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곱하겠죠? 그치? 하나 맞니? 그 다음에 여기다 x,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 2, 그 다음에 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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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마이너스 알파 3, x, x, 쭈쭈쭉 계속 내려가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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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n 마이너스 1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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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알파 n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너네가 이만큼을 갖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얘네들의 개수에는 마이너스 알파 1, 알파 2, 알파 n에 x에 n-1제곱이 될 거예요. 그치? 맨 앞에 an이 써 있으니까 an도 써야겠구나. 마이너스 an. 됐니? 성원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만큼을 지금 위에서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an-1이죠? 맞아? 그러면 알파 1부터 알파 2 해서 알파 n, 즉 모든 근의 합의 형태는 마이너스 an분의 an-1이니? 맞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니? 이걸 배움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고차 방정식이든 관계없이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그 다음 개수의 값이 근의 합이 나옵니다.
2차식도 그랬고 지금 3차식도 그렇고요. 그 상태의 그 나머지 애들 전체를 하들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한테 4차 방정식의 근의 합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돼요. 5차 방정식도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돼요. 7차 방정식도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모든 근의 합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이해돼? 박찬?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 근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우리는 뭐 한다고?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그 다음 항의 계수값이 모든 녀석의 근의 합이 된다. 여기까지는 좀 오늘 알고 갔으면 해가지고 문제를 여기까지 지금 푼 거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나오나 이해됐어 여기까지? 뒤쪽에서 얘기할 건 어차피 더 있고요. 사실 여기서 얘기한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다음 시간에 겁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거고요. 진도가 조금 늦어지네요. 좀 더 달리셔야 되는데. 자, 오늘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거기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 있죠? 99페이지 세 문제 못 풀었고 100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지금 현재 안 풀어드렸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풀어서 갖고 와보시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풀이 보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느라고 수고들 했어요. 끝!